네, 역사적인 첫 미북 정상회담은 공동성명 발표와 함께 마무리가 됐습니다. 회담 결과만을 두고 보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전문가분들이 오늘 여러 분 나와 계십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제 왼쪽으로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제 오른쪽이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궁영 한국외대 정치학 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홍 박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뉴스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 노동신문이 굉장히 자세하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소개를 했는데 미국이 신뢰 구축 조치를 취하면 추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선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보도를 해요. 이걸 보면 회담 잘 끝났는데 약간은 좀 신경전 벌이는 듯한 이런 모습인데 이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 발언은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얘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이 미국이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한 신뢰 구축 조치를 취해 나간다면 예. 우리도 그러니까 북한도 그에 상응하여 계속 다음 단계의 추가적인 선의의 조치들을 취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선행동은 미국이 해야 되는 거죠. 미국 쪽에서는 북한이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 왔죠. 예, 그래 예. 왔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좀 비유해서 말씀드린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팬클럽 회장이 되고 나서 예. 북한이 이제 배짱이 이제 든든해진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를테면 한미연합훈련 지금 가을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예. 이런 걸 하지 않는 정도로 확실히 미국의 태도가 달라졌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미사일 엔진 시험장 뭐 폐쇄한다 등등의 조치를 계속 해나가겠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지는 않겠다. 이번에 회담의 큰 틀로 보면 이전에는 북한이란 존재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완전히 옥죄어 놔야 북한이 말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선 내가 한번 딱 보니까 김정은은 믿을 만한 사람이더라. 따라서 김정은에게 선의의 조치를 취할 길을 열어주고 북한이 이 규제로 인해서 선의의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놔둬도 선의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기회를 준 거랍니다. 그 선의의 조치는 어떤 것들을 선의의 조치가 이제 뭐 미사일 실험장 이런 거 뭐 폐기하고 지난번에 핵실험장 폐기했는데 예. 미사일 실험장 폐기하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조치는 일단 핵 프로그램을 동결시켜야 됩니다. 예. 지금도 아직도 돌아가고 있어요. 일단 동결시키고 핵 자산을 신고하고 그다음에 IAEA 사찰단을 초청해야죠. 그래서 와서 보십시오. 목록은 이겁니다. 어디 가서 뭘 보시고. 일단 그 조치를 이번에 정상회담에 못 박지 못한 게 가슴 아프죠. 이렇게 좋은 기회인데 그 정도는 기본이라고 생각이 왔는데 그것도 CBID까지도 가지도 않더라도 일단 동결시키고 신고하고 사찰단 복귀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안 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좀 실망을 자아내고 있는 게 아닌가 자,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기술을 보면 상대방을 굉장히 거칠게 압박을 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썼는데 어제 김정은 위원장과 얘기하는 걸 보면 오히려 뭐 속된 말로 약점 잡힌 것 같은 이런 표정이 있었고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뭐 락켓맨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부정적이고 얕잡아봐도 예.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서는 뭐 영광이기도 하고 똑똑한 사람이기도 하고 예, 굉장히 뭐 훌륭한 지도자고 지도자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제 생각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이 좀 이렇게 자존심이 강하고 과시욕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와 적일 때는 그 상대방을 있는 것보다 더 무시하고 시원치 않은 사람으로 평가를 하지만 자신하고 파트너가 되고 나면 그 사람을 상당히 더 올려서 나하고 지금 파트너로서 이 중대한 결정을 대화하는 이 상대가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어야지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되는 그런 과시욕이 또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전략상 이게 지금 합의문에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원칙에 대한 실제적인 행동을 김정은 위원장은 분명히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그런 걸 분명히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그대는 훌륭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장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라는 뜻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다. 이런 그렇죠. 표현이라고. 일종의 칭찬이면서 압력이고 미래를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하는 실제적인 어떤 결정의 미래를 자기는 긍정적으로 지켜보겠다. 그런 이제 제시일 수도 있겠죠. 그 어제 이제 회담 끝나고 나서 북한의 ICBM 동결이라 그럴까요? 뭐 엔진을 시험장을 네네네. 뭐 동결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어떤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것 그 연장선상인데요. 예. 사실은 이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선의의 대가 진행되는 동안에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군사훈련 중단을 김정은은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은 신뢰구축이라고 받아들인 거고요. 예. 그 신뢰구축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그에 상응한 추가적인 선의의 조치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계속 예. 선의의 말이 핵은 나오는데 아니고요. 그렇죠. 그 선의의 조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선의의 조치가 아까 홍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바로 미사일 실험할 때 쓰는 그 엔진, 백두산 엔진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백두산 엔진에 대한 시험장을 뭐 폐기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들리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북한이 개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엔진은 백두산 엔진인데 이게 80톤 포스 정도 되거든요. 예. 엔진 다발 하나가 80톤 포스인데 4개면은 320톤 포스 정도 예. 되고 이 정도 되면은 아마 정지 궤도의 위성을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화성 15형을 쏠 때도 이 백두산 엔진 2개밖에 안 썼어요. 예. 2개밖에 안 썼는데도 지금 그것을 정상 각도로 발사를 하면 워싱턴하고 뉴욕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가진 정도, 그 정도의 위력이거든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다 개발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풍계리 핵실험장 그거 폐쇄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더 이상 핵실험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이런 보는 거죠. 거고 여기에 있는 것도 지금 뭐 폐기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더 중요한 것은 폐기를 할 때 이 엔진 실험장을 폐기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동창리에 있는 인공위성의 발사체, 발사대 그것을 폐기해야 진정으로 폐기한다라고 봐야죠. 북한이 취하고 있는 이런 조치 전체를 폄훼할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진정성을 알아보려고 하면 정말 이런 것들이 폐기가 돼야 북한의 진정성이 드러난다는 그러나 것이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정도만 얻어내도 명분은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걸까요? 하나씩 이제 간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 그 하나씩 가려고 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걸리겠습니까? 미국의 과학자가 얘기한 것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시설, 우라늄 탄광까지 포함하면은 그 시설만 해도 200군데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 각 시설마다 동이 한 5개 건물씩 있으면 1000동이잖아요. 그거 하나씩 하면은 몇 년 걸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단기간에 예. 조기에 빨리 조치를 취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마무리해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제가 사실은 질문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는데 오늘 조간신문들의 반응들도 그렇고 역시 한미 군사훈련 중단하겠다라는 이 부분에 좀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것 같아서 조금 집중적으로 이 부분 좀 토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느닷없이 한미 훈련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청와대도 뭐 사실상 우리 정부도 거기에 협조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어떤 훈련이 중단이 되는 겁니까? 이게 중단이 되면? 지금 대상은 그러니까 키리졸브 훈련 자체는 아니고요. 예. 독수리 훈련이라고 하는 야외 기동 훈련. 예. 그거하고 맥스 썬더 훈련. 요번에 그 남북 고위급 회담을 결렬시킨 예. 그 원인이 됐던 공군 훈련이죠. 그거하고 그다음에 가을에 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예, 훈련. 8월에 하는 거죠. 을지 프리덤 가디언. 8월 달에 하는 그러니까 그 지금의 관건은 8월 달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하느냐 마느냐.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한 바에 따르면 안 할 가능성이 꽤 커졌죠. 예, 그런데 그렇죠. 지금 백악관의 얘기에 따르면 이러한 대규모 군사 동원 훈련은 중단하지만 그것도 이제 조건은 물론 있죠. 선의의 대화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그 얘기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성의 있게 계속 임한다면 을지 프리덤 가디언은 안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인 또 자그마한 훈련이라든지 시뮬레이션하는 키리졸브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건 왜냐하면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거니까 예. 북한이 크게 긴장 안 해도 되니까 야외 기동훈련 대규모로 이를테면
트럼프 대통령이 적시한 거는 괌에서부터 한국까지 날아와서 B-52가 날아와서 폭격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전까지도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비용은 한국이 마땅히 돼야 되는데 그걸 왜 미국이 되냐. 예, 뭐 그래왔거든요. 날아오는데 돈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이게 예, 섞여 있어요. 하나는 돈 문제고 하나는 북한한테도 이게 위협이 되겠구나 하는 걸 요번에 이제 마치 깨달았다는 듯이 북한한테도 위협이 되고 돈도 한국이 내야 되고 그런데 이걸 왜 미국이 북한을 압박해가지고 괜히 핵을 만드느냐. 따라서 지금 중단할 이유가 두 개가 생긴 거죠. 그런 가운데 정리가 된 거는 대규모 훈련은 안 하지만 대규모 그러니까 통상적인 작은 훈련은 하지만 대규모 훈련은 안 한다. 로 정리돼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미 동맹에 예. 균열이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차원의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예, 여기서 좀 우리가 더 주의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 한미 연합 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마 우리하고 미리 어떤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놀라운 뉴스지만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를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워게임이고 북한에게 상당히 프로보티브하다, 도발적이다. 그래서 그걸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한 건데 이 부분은 여태까지 미국이 북한이 연합훈련에 대해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때 북한의 북한의 핵 문제는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불법이지만 네. 한미가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적법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균형, 동률의 어떤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워게임 또는 도발적이다 이렇게 해서 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이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북한의 핵에 대한 어떤 하나의 전위의 조치로 연합훈련을 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 언지를 주는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한국이 미국하고 상당한 조율을 내지는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그런 문제라는 부분들을 좀 너무 또 낮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홍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비용 문제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북한을 자극하지 않음으로써 핵을 포기하게 는 문을 열어주겠다 이런 취지로 좀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이 한미 연합 훈련이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군사 훈련이야말로 한미 동맹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포기하면 결국은 한미 동맹에 균열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떤 의미를 더 크게 봐야? 예, 그 훈련이라고 하는 거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런데요. 예. 군대가 왜 존재하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국가를 보위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예.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전쟁을 하는 거지만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많이 하는 부대는 이제 통상 강한 부대라고 그러고 훈련을 많이 하는 나라를 아주 통상 강한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만큼은 이제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훈련을 안 하게 되면 녹슬잖아요. 그렇죠. 예. 게다가 이제 우리 한국군 같은 경우는 앞으로 21개월에서 이제 18개월로 복무 기간도 줄어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훈련할 기회가 이제 줄어들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빠른 시간 내에 자주국방 쪽으로 방향을 빨리 틀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자, 우리 자주국방 하려면 돈이 또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예. 자주국방을 한다는 거는 이제 그 모든 국가가 자주국방의 능력이 있으면 좋죠. 예.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세계의 패권 국가라는 미국마저도 미국만의 어떤 그 역량, 미국만의 군대를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벅차기도 하고 비용이 너무 들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동맹을 활용하고 하는 건데 이제 동맹의 문제점은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종의 그 군사적인 친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매우 유리하고 유용한 수단인데 그 동맹의 어떤 상대자가 우리가 필요할 때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조처해 줄 수 있느냐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걸 이제 동맹에서 방기당한다고 합니다. 어벤더먼트. 그러니까 이런 방기의 문제를 끝까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자주국방 얘기를 하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자주국방을 만들기 위해서 뭐 군력을 키워야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맹에 방기당하지 않을 수 있는 동맹 외교를 잘해야 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분담금 청구서 또는
훈련 비용을 좀 더 내라 이런 요구가 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지금 방위비 분담금이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1991년 이전에는 1원도 우리는 안 냈습니다. 아, 1991년 이전에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경제가 좀 발전이 되고 냉전이 종식되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이 부담이 된다. 굳이 뭐 냉전도 종식됐는데 주한미군까지 있어야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우린 좀 있어달라. 그러는 가운데 그동안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네. 그러니까 예. 방위 분담금 좀 내라. 그래가지고 그럼 좋다. 좀 내겠습니다 해서 1,000억 원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9,000억 원이 넘었어요. 9,400원이 돼서 그러니까 한 28년 동안에 10배가 됐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주한미군 그 주둔비의 약 50%. 근데 토지 이용료까지 지금 계산을 안 하니 그랬지. 토지 이용료까지 계산하면 7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왜 100%는 왜 못 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철수할 수도 있다. 계속 그래왔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방위 분담금을 높이려고 하는 지금 전 단계로서 협상력 강화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그런 가운데 동시병행적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했는데 북핵 문제는 모호하게 처리해놓고 남북 관계도 지금 개선돼 가고 있는데 북미 관계도 핵을 가진 북한하고 미국하고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우리 동맹이라고 하는 건 사실 가상적이 있어야 동맹이 되는 거거든요. 예. 남북 관계도 가까워지고 미국도 북한하고 가까워져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이 동맹이 되겠습니까? 홍 박사님은 이게 기본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 좀 회담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많이 하셨는데 어제 결과를 보고선 좀 걱정을 좀 하시는. 그러니까 제가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CBID까지 받아놓고 2020년에 완전 폐기를 못 박아놓고 그다음에 처음에 볼튼이 얘기하듯이 뭐 핵과 미사일의 상당 부분을 미국으로 가져가겠다 했는데 세 가지가 하나도 다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예. 그건 하나도 안 해놓고 다른 거는 1번, 2번이 관계 정상화하고 평화체제인데 이건 북한이 바라는 바이거든요. 그거는 1번, 2번에 딱 갖다 놓고 3번은 모호하게 처리하고 4번은 유해송환인데 이것도 사실 미국이 비용 부담을 해가면서 가져가는 거니까 이건 북한이 선의 조치라고 보기도 좀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은 결국은 미국이 양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자, 있는 거죠. 김 실장님 얘기 네, 이 부분은 제가 듣고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선거 필요가 결과를 또 봐야 되기 있는데요. 때문에. 예.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얘기할 때요. 한미 훈련, 특히 이제 전략 자산이 전개되는 한미 훈련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 1시간 넘게 진행된 그 인터뷰 기자들 질문에 대답할 때 뭐 언젠가는 철수할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미 훈련에 대해서 이 얘기를 꺼낸 것은 뭐 북한과의 거래 문제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가치의 차원이나 또는 이념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의 인식이에요. 한미동맹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예. 미일동맹도 그렇게 보는 거고 나토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0% 이상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껌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좀 분리해서 접근하고 대비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여러분 얘기를 계속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선거 결과를 저희가 또 전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듣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